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축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최대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요기베라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글로벌 IB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과 대만 주식에 베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지금 저평가 국면이고 그뿐 아니라 환율상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원화 가치는 낮게 떨어져 있고 중국의 수요 회복을 한다면 먼저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수익률 한 30%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같이 내놨는데요. 외국인의 시각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5년간 한국에 대해서 매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근거까지 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거의 비슷한 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내년에는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지금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물론 좋지 않을 거지만 내년 1분기 최악을 찢고 회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그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시장 8월에서 9월 낙폭 과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은 궤 이야기를 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너럴 등 IB 입을 모아서 한국 증시 내년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시장만큼은 투자 의견이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점 반가웠습니다. 이게 좀 맞기를 바랍니다. 자, 간밤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급등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의 입에 의해서 급등했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월말 포지션 정리의 영향이었다. 단순 수급 논리였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은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분하게 일단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나왔습니다. 지표가 두 가지 주목을 받았죠. PC 둔화세가 나왔습니다. 물가 CPI에 이어서 이번에도 잡히는 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개장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국채금리 달러가 크게 밀렸는데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장 초반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제조업의 위축세가 공개되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결국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달러나 금리가 빠졌는데 그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아주 살짝 오른 건 아쉽긴 합니다. 한켠에는 경기에 대해서 하방 압력 우려감이 자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PMI 2020년 5월 이후 첫 위축세입니다. 50이 기준점이죠. 위로 가면 확장 국면, 아래로 가면 위축 국면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4자가 나왔습니다. 49%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나라는 우려감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면서 지수가 흔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발표된 물가지수가 좀 괜찮았고요. 근원 PC는 10월에 5%, 이번에
같이 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점정을 찍었구나라는 데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이 주간 단위로 공개를 하죠. 이번에 청구 건수 자체는 좀 떨어졌는데 신규는 떨어졌습니다만 2주 연속 실업 신청을 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빅테크 해고 물결의 영향이라는 분석. 실업자가 좀 더 늘어나면 이게 연준의 그 긴축이 먹히는구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표 간 중립 정도의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줄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살짝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여전히 위험자산 경계 심리가 나타났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화면에 이 신고가 종목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건설기계 등 실적주까지 해서 이제 상승권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밈주식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이긴 했는데 밈주식의 급등에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맥락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마인드맵을 추가해 볼까 합니다. 6월에 보여드린 화면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5가지 테마 한국투자증권의 내용입니다. 브랜드의 시대로 필수 소비재, 엔데믹의 시대로 리오프닝, 갈등의 시대로 방산, 탈세계화의 시대로 공장 증설, 로봇, 자동화, AI, 그리고 정책의 시대로 탄소 중립 등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찍이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상반기에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관련 섹터에 들썩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 키워드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탈세계화, 자원전쟁, 동맹, 쇼어링, 공급망, 재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산업별의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철강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칩4 추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차는 IRA 법안의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우리나라 판매량이 이번에 확실히 IRA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완성차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철강은 어제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까지 핵심 내용들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11월 미국 판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는 내용. 사실 이제 공급단의 문제로 잘 못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의 데이터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습니다. 물론 등락률로 보자면 스바루라는 이 기업의 자동차가 51.7%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판매 대수, 양의 차이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현대차, 기아 쪽이 많죠. 그래서 이 지금 언론의 보도 외신을 보시면 거의 이제 간판 화면에 사진이 현대차 사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아직은 부품을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를 내서 이걸 대표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났었죠.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만들질 못해서 공급 차질이 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는 조금 떨어지고 지금 생산 대수는 점차적으로 늘어가서 이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중국 제외 월 평균 생산 대수 비교 차트인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결국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의 싸움이죠.
완성차 쪽에서 영업이익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보다는 탄탄하지만 둔화 관측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부품사들의 이익의 증감률 보시면 확실히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컨센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HL만도, 현대위아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있는 쪽이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하나금투에서는 최선호주를 현대모비스로 다뤘습니다. 차선호주로 HL만도고요. 그 밖에 이제 관심주로 타이어 관련 기업도 언급을 했고 중소형 부품단에서는 SL과 PHI, DN 오토모티브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갈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꽃놀이패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패자가 없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그 안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행정명령에 포함시켜서 사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생각보다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이고 미국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CRO 산업의 중국 규모의 추이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2020년 기준입니다만 생명공학 관련 분야로 봤을 때 논문 게재 건수 1위 미국, 2위가 중국, 특허 건수로 가면 1위가 중국입니다. 근데 패자는 없다라는 논리가 왜 나왔을까 한번 보시면 이 상황에서 중국은 결국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산업을 육성을 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기술력이 올라가겠죠. 그 기술력으로 달러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국 내에서 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을 중국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다양한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겠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쪽에서 반응이고요. 한국은 결론적으로 반사 이익입니다. 어떤 기업이 미국에 노출이 돼 있는지 그 내용도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라네요.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